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429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 30분 동안 민주당은 잘 들어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앞세웠었던 것은 불평등의 평등화, 말하자면 생계형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 골목 가게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평등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을 정리를 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불평등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겠다는 평등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불평등의 승리를 여러분들은 안겨줬습니다. 민주당 불평등의 승리. 여러분들은 집값을 올렸습니다. 전세값을 올렸습니다. 월세값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계동이나 영등포나 구석구석의 서울에서 그나마도 옥탑방에서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집값을 올리고 전세값을 올리고 월세값을 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 인근에 일산으로, 의정부로, 포천으로, 파주로 굉장히 전부 이제 서울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평상시에 40분, 1시간 거리에 올 수 있었던 거리를 1시간 40분, 2시간 걸립니다. 올 때만 그렇습니까?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더 줘서 출퇴근만 2시간, 3시간, 4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훨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더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가족들하고 누려야 될 행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뺏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올려서 정말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집값을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뺏었습니다.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갈취했습니다. 세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은 불평등의 승리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을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불평등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서민정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청년정책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물이 졌다고 물고기를 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원숭이 노릇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게 그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조성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를 들어서 나무 꼭대기로 데려가 버린 그 원숭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서민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평등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승리를 이룩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당신들입니다. 서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대한 행정의 실패를 했습니다. 행정부처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몰락을 시켰습니다. 아니라고요? 백신 정책, 당신들은 중대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얼마나 중대하느냐. 그야말로 대출받아서 조그만 가게 냈고 그거로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가게를 다 죽였습니다. 왜? 손님을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정부가 손님이 못 들어오게, 어떤 서민 정책이, 어떤 골목 경제 정책이, 어떤 구멍가게 정책이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정부 정책이 있답니까? 실패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서민 가게 죽이기 정책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대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피땀 흘려서 육체로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그 집을 관악구 봉천동이나 신림동이나 그 밖에 많은 곳에서요, 거의 월세를 내주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노후를 보내는, 노후의 직장이고 노후의 사업이고 했었던 이 사람들의 직장을 다 뺏었지 않습니까? 그런 월세에다가도, 그런 전세에다가도 전부 무거운 세금을 물려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후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노후 사업을 완전히 다 실패로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몰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뭘로? 세금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백신 정책 만약에 처음부터 실시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협조해서 백신 맞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백신 정책 실패했습니다. K방역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돈 뿌려주고 완전히 그것으로 정부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거 하다가 백신 정책 놓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했었었고 구멍가게들을 망하게 했었었고 그리고 식당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계속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받고 대기업 직원도 받는 재난지원금으로 이 구멍가게들 살릴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중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행정부처를 다 몰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다 몰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모든 장관들을 비전문가들 갖다 앉혀놓고 그래서 청와대 중대회의는 이 사람들을 빼버리거나 참여시키지 않거나 이 사람들 의견을 중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부처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부러뜨려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기계를 쓰지 않고 놔뒀다 고장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국고에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니 재난지원금 100%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몇 십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검토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기재부 너희들 거야? 대한민국의 너희들 거야?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쁜 놈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 정권의 시스템입니다. 회의가 아닙니다. 이게 이 정권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일본과의 군사 정보를 교환을 하는데 그 지소미아를 폐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기자들이 달려와서 묻습니다. 방금 비행기 안에 계실 때 청와대에서는 이거 완전히 지소미아 파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주무장관이 참여를 못합니다. 시스템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청와대가 다 합니다. 행정부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재정정책도 국가부채정책도 그리고 세금 정책도 세금 폭탄 정책도 주무부처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무부처가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에 저는 리더 역할을 합니까?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말든 행정부처의 시스템, 의회의 시스템, 그리고 싱크탱크들의 시스템이 미국을 의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그렇게 선진화시키기는커녕 바로 민주당, 당신도 한번 들어봐. 당신들이 몰락시켰잖아. 시스템을 몰락시켰잖아.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당신들 정권 5년으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고장난 시스템을 복원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이렇게 고장난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일반 국민들이 다시 시스템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더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은 뭘로 보충할 것 같아? 민주당 들어봐. 그리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당신들. 당신들이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시스템 어떻게 할 건데?
이것만 했어요? 당신들은 집권하는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요? 민주주의가 뭔데?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받은 사람이 집권을 했고 권력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더 잘 살게, 얼마나 더 행복하게, 얼마나 더 인간답게 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는, 정치에도 시장이 살아있는, 경쟁하는 시장 경제가 시장이 살아있는 시장 정치가 가동이 되는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울산 선거 어떻게 했어요? 청와대가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청와대 국장이 지금 실장이라는 사람이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뒤집어지고 엎어졌어요. 그거 제대로 수사했어요? 수사도 안 하는 검찰도 문제고 이걸 질질 끌고 3년 4년 동안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시간을 기일을 끌고 있는 사법부도 고장나 있고 이렇게 청와대가 선거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관건 선거와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선거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다수의 공정한 여론을 모아서 지도자를 뽑는 행태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공작 의혹은 또 뭡니까? 어떻게 국정원장이 이걸 폭로한 제보자하고 그 제보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게 뭐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지도자, 국민의힘에서 제보했다고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당직자, 제보자하고 이 정권이 임명한 국정원에 말하자면 정보 수장하고 같이 만나고 했다는 증거들과 그 국정원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왔고 자기 입으로 야당의 제1등 후보, 가장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떤다고요? 꼬리를 밟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공갈을 해? 대한민국의 정보수장인 국정원장이 제1야당 후보를 선거 6개월을 놔두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건들지 않은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런 비슷한 투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해? 야당 후보를? 정권의 굉장히 실세 정보기관장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까? 이런 정치 공작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이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회창 때 총풍 얼마나 사기를 쳤습니까? 병풍 또 얼마나 사기를 쳤습니까? 광우병 사기는 또 뭡니까? 촛불 사기는 뭐고? 나경원 미당원 사기는 또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울시장을 취임한 지 아직 반년도 안 된 서울시장을 시장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해? 검찰이?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2년, 3년, 4년이 다 돼가도 제대로 수사 한번, 제대로 결론 한번 안 내놓으면서 터졌다 그러면 2, 3일 만에 그냥 야당은 무조건 내고 피해자부터 만들고 피해자 신분이라고 하는 거 공개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 풍토 조성입니까? 이런 식으로 심판을 매수한 것처럼 하는 스포츠 경기, 불공정한 스포츠 경기처럼 이렇게 주전 선수 다리 몽둥이로 뿌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말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공작정치 같은 이런 의혹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민주주의가 이거였는가요?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요? 의회에서 국회에서 다수당 차지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당신들이 국회를 공정하게 타협과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당에게도 배정해달라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쟁취했었던 상임위원장을 당신들이 다수당 되자마자 그 오랜 여러분들이 그 존경한다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때도 다 지켜왔었던 그 원칙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깨버려? 지금의 민주당이 그걸 깨버려? 깨부셔버려? 그리고는 야당하고 타협도 않고 무조건 내고 밀어붙이는 것을 아주 능사로 알고 다수결로 해서 완전히 단독 처리를 능사로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의회주의입니까? 이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의제입니까? 이 대의제가 없고 대화와 타협이 없고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죽은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주의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시점에서 민주주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난 5년의 성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래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우리 자식들은, 손주들은, 증손주들은 여러분들이 질러놓은 똥 치우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매달려야 될지 모릅니다. 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연구실에 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간에 공부할 돈이 없어서 또 공장 가동할 그런 돈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질러놓은 사방 천지에다가 그냥 질러놓은 똥 치우는데 우리 후손들과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똥 치우는 것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쏟아낸 이 적개심의 정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보궐선거 때 적개심이 솟구칠 만큼 여러분들은 상대방 야당 후보 죽이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런 식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그런 식으로 죽이고 또 죽이고 있고 또 광우병을 이런 걸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이면 상대방은 그냥 죽임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따라가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의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요. 적개심의 정치입니다. 민주당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적개심, 상대방에게 적개심,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편을 갈라가지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것. 우리 역사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극심한 당파 싸움의 끝이 뭐였습니까? 1910년입니다. 나라 망하는 것. 나라 망해야지 끝나는 그 적개심의 정치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6.25 때 북한 인민군들 쳐들어와갖고 그 적개심의 정치 하지 않았었습니까? 완전히 가진 사람들, 지주들, 배운 사람들 찔러 죽이는 적개심의 정치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적개심의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적개심의 정치가? 의회가 저렇게, 대의제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저게 민주주의가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고 불공정하게 치르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고 치르는 이런 선거가 여러분들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주의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왜? 민주당, 당신들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게 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새끼 토착외구야. 죽여버려. 완전히 댓글로 아니면 신상털이로 죽이지 않습니까? 토착외구로 몰아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낙인 찍기.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낙인 찍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로 반대되면 천하 없는 사람도 낙인 찍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성할 때는 영웅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가기를 바라고 나라가 바로 잡아지기를 바라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적개심을 발휘해서 완전히 등에다 칼을 꽂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민주주의 아니었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살았던 민주주의를 죽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등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불평등 승리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국가가 영원히 계속 가야 될 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침몰시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중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제 얘기 잘 들었어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좌편향적이고 완전히 무슨 노동해방이네 아니면은 민족해방이네 무슨 뭡니까 뭐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사멸돼갑니다. 소멸돼가요. 사멸돼가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뜯어 고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들은 제대로 사회주의라면 제대로 사회주의를 해갖고 한번 비교를 좀 국민들로 하고 기회를 주든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실패한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변하든지 아니면 사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국민들이 개혁할 기회를 줬습니까? 개혁을 하면 표를 주겠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개혁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개혁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져도 안 했고, 개혁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했고, 개혁이 좋다는 것도 안 했고, 개혁하면 표를 주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멸될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